자, 볼게요. 우리 이제 치환적분, 부분적분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는데 그 문제는 안 풀었죠. 문제 좀 정리하고 기본적인 유형들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정적분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384페이지에 개념 1번 보시면 이제 유리함수의 치환적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문제 보시면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자, f 루트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가 도함수가 주어졌네. 그래서 f'x라는 게 주어져 있고요. 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제곱 플러스 1분의 x다 라고 이렇게 써져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치환적분을 쓸 수 있는 형태가 뭐냐라고 봤을 때, 요 밑에 있는 거를 내가 gx라는 함수라고 봤을 때, 자, 요 값이 뭔가 g'x의 실수배 형태가 된다면 우리는 충분히 치환적분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봤더니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거 미분하시면 2x가 되는데 얘는 실수배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네요. 그죠? 자, 따라서 우리는 fx라는 값을 구할 건데, 자, fx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인테그랄 f'x를 하겠다는 거죠. 자, f'x를 적분할 건데 이 적분하는 방식을 뭘 채택하냐면 치환적분이라는 걸 채택하겠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자, 그럼 가볼게. 자,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것을 내가 t라고 치환을 합니다. 그럼 얘를 t라고 치환을 하시면 양변을 미분하자고 그랬죠. 그럼 양변을 미분하시면은 2x가 될 거고 dt, dx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지. 그럼 요거랑 요거의 위치만 좀 바꿔서 정리를 해주시면 자, 이렇게 되겠네요. 인테그랄, 자, 요 자리가 f'x가 x제곱 플러스 1분의 2x가 있죠? x가 되고요. 곱하기, 자, dx로 바꿔서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된다고 그랬잖아. 잠깐만, 미안하다. 자, 얘를 t로 치환했으니까 여긴 t로 바꿔줄게요. 자, 여기를 t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위치 바꿔가지고 대입하시면 자, 이렇게 되겠지? 2x분의 dt 라는 형태가 dx 대신에 들어가는 거였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약분하시면 x랑 x가 지워지는 형태가 되니까 얘는 인테그랄 얼마가 될 거냐면 2t분의 1이 되고 dt와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됐지? 자, 그럼 2t분의 1이니까 2t분의 1 적분하시면 되겠네. 그럼 얘 2분의 1로 빼주시고요. 자, 2분의 1로 빼주시고 t분의 1 적분하는 거죠. 그럼 t분의 1 적분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ln t죠. 그죠? t분의 1 적분하면 ln t야. 됐니? 그럼 ln t가 되는 거고 절대값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더하기 c와 같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고, 자, t 자리에다가 그럼 다시 x로 환원해서 대입을 해주시면 2분의 1 곱하기 ln이 될 거고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이렇게 써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얘가 fx죠. 자, 그럼 f0이 2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f0 대입해보면 얘는 요따 0 대입하면 싹 지워지니까 c만 남을 거고 c가 얼마가 돼? 2분의 1이 되는 거겠지. 그렇지? 그래서 문제에서 완성시킨 식은요. fx라는 식이 2분의 1 곱하기 ln 절대값 x제곱 플러스 1 하고 더하기 2분의 1이니까요. 자, 여기다가 루트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제곱 대입해 주시면 될 텐데 뭐 제곱해 가지고 정리해 주시면은 답은 1이 되겠네요. 네. 됐죠? 정답은 1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치환적분 적용하는 문제였고요. 자, 2번도 해볼게요. 자, 2번 문제 보시면은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 자, 이번에는 f'x가 어떤 형태인가 봤더니 f'x가 잘 봐. 자, 얘를 계산해 보니까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2가 되고 14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가 되죠. 됐어요? 자, 그러면 요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분을 해볼게. 자, 분모에 있는 걸 미분하시면은 2x 플러스 1인데 안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뭘 쓸 수 없는 경우냐면 유리함수지만 치환적분법을 사용할 수 없는 형태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야. 그럼 치환적분법을 사용할 수 없는 형태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셔라 라고 했는데, 자,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크다면,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크다면 우리는 뭘 이용한다고 그랬냐면 부분 분수 변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반대로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작거나 같다면, 이렇다면 우리는 뭘 이용한다고 그랬냐면 얘는 직접 나눗셈을 통해서
목과 나머지의 형태로 쪼개보자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죠? 네, 이렇게까지 정리가 돼요. 그러면 얘는 첫 번째 경우겠죠? 부분 분수를 이용하는 형태가 될 거야. 자, 그럼 부분 분수로 바꿔보시면, 자, f'x가 얘를 인수분해죠? 인수분해 하시면은 x 플러스 4가 되고요. x 마이너스 3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되니까 여기가 14잖아요. 됐니? 그러면은 요거 앞으로 빼주신 다음에 부분 분수 변형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각각을 적분해서 lnx 형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지? 자, 넘어갈게요. 자, 옆 페이지 갑니다. 자, 2번 봅시다. 개념 2번. 자, 개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리함수의 치환적분법이다 라고 해서 나와 있거든. 자, 그럼 확인을 좀 해볼게. 자, 1번을 보시게 되면 1번 문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네요. 자, fx가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인테그랄 2x 플러스 1 하고 곱하기 루트, 자, 이 자리에 써진 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이다 라고 해서 dx라고 이렇게 정리가 돼 있지? 됐니? 자, 그럼 얘도 확인을 좀 해볼게요. 어떤 확인을 해보시냐면 요 안에 있는 값을 내가 루트 안에 있는 값을 미분을 했을 때 여기에 곱해진 형태가 되지. 그지? 그래서 치환적분법을 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합성함수의 형태라고 그랬죠. 그래서 gfx 곱하기 f'x 꼴이 얘가 되는 거야. 이해하고 있니? 그지?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거. 자, 문제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이제 뭘 할 거냐면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3이라는 것을 t로 놓으세요. 얘를 t로 놓고 자, 미분을 합니다. 얘를 미분하시면은 2x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dt dx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됐니? 그럼 위치 바꿔가지고 대입해서 정리해 주시면 자, 좀 빠르게 갈게요. 이제는 2x 플러스 1, 2x 플러스 1 약분되죠, 그대로? 그죠? 그럼 여기에 남는 게 뭐가 남냐면 루트 t가 남고 dt가 그대로 정리가 되는 형태가 되네. 그럼 이거 적분하시면은 자, t의 2분의 1제곱이잖아? 그러면은 요거 계산할 때 2분의 1에다가 1 더하고 역수치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얼마가 나와요? 3분의 2가 나와요. 그런 다음에 여기가 t의 지수로 바꿔 2분의 3제곱이 된 이런 형태가 되겠지. 그리고 플러스 c와 같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fx를 적분한 거, fx가 적분한 식이니까 fx를 정리하면 얘는 3분의 2고요. 곱하기 요 자리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이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3제곱이 되고 플러스 c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은 f-1이 2루트 3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해가지고 c값 찾아주고 f2 계산하시면 되겠지. 오케이, 무리함수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정리하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386페이지로 갑시다. 어차피 정적분 가서 또 할 거라서요. 자, 개념 3번 볼게요. 히터 좀 끌까? 지금 이제 치환적분법이랑 부분적분법이 좀 편해지셔야 돼요. 알겠죠? 네, 편하게 좀 계산이 돼야 돼. 자, 개념 익힘 3번 보겠습니다. 개념 익힘 3번에서는요, 2번 해봅시다. 자, 2번의 식의 형태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봐봐. fx라는 식이 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인테그랄 자, 코사인 하고 나서 세제곱 x dx라고 돼 있네. 자, 그럼 이런 형태를 이제 어떻게 해볼 거냐인데 잘 봐. 코사인 세제곱 x를 그냥 코사인 x를 통째로 치환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나와요? 뭐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코사인 x를 만약에 치환한다고 해봐. 코사인 x를 치환하면은 얘가 뭐가 돼? 미분하면은 사인 x가 나와야죠. 마이너스 사인 x가. 그죠?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사인 x가 곱해져 있어, 안 곱해져 있어? 안 곱해져 있지. 그지? 그러면 우리 이렇게 돼 있는 세제곱 형태 과연 어떻게 미분을 할 거냐? 치환적분을 어떻게 쓸 거냐? 고민은 좀 해봐야 된다는 거야. 됐니? 그럼 요거 세제곱 형태를 쓰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변형 공식을 씁니다. 변형 공식을 써요. 어떻게 변형을 하냐면 잘 봐. 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1이라고 쓸게요. 얘가 코사인 제곱 x죠. 그죠? 이렇게 변형을 하겠다는 거야. 즉, 잘 봐. 인테그랄 자, 여기를 제곱과 x 1제곱으로 쪼개요. 즉, 이렇게 쪼개자는 거야. 코사인 제곱 x와
그 다음에 코사인 x로 쪼개. 그런 다음에 요 코사인 제곱 자리에다가 뭘 대입하냐면 얘를 그대로 대입하시라는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얘를 대입해 보시면 얘는 인테그랄 얼마가 되냐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가 뭐가 돼요? 코사인 x의 형태가 되고 dx라고 이렇게 써지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럼 잘 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을 미분을 해보면 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을 미분해보면 뭐가 나와? 뭐가 나오니? 마이너스 2 사인 곱하기 코사인 이렇게 나오죠. 그렇지 않아요? 부정적분 공식은 외웠죠? 시험을 봤어야 되나? 부정적분 공식은 외웠죠? 그치? 그러면은 얘를 미분하시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을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근데 잘 봐. 여기가 지금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라고 정리가 돼 있잖아. 근데 이거를 미분을 어떤 걸 치환하냐가 중요한 건데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을 치환하잖아요. 통째로. 그러면 미분한 결과가 이건 쓰지 마. 2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가 나온다. 됐어? 그러면 요거랑 비슷해 안 비슷해? 안 비슷하죠. 왜? 이게 사인 x가 더 곱해져 있기 때문에 예쁘게 안 정리가 된다는 거야. 알겠니? 자, 잘 봐. 여기까지 지금 해오면서 2번을 제외하고 두 문제를 풀어오면서 치환적분을 적용하는 테크닉은 뭐냐면 내가 이거를 치환한 다음에 미분해서 다시 대입을 했을 때 여기에 있는 걸리적거리는 애들을 다 지워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지. 그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분이 되기 때문에 요걸 그대로 치환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되니까 코사인 x는 지워지는데 다시 사인 x가 생기는 형태가 돼서 모양이 안 이쁘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자, 이거를 치환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내가 굳이 얘를 통째로 치환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보는 거지. 사인 x 자체를 그냥 사인 x를 치환을 하는 거야. 그러면 1-t제곱꼴로 바뀌는데 에이, 그 정도 1-t제곱 정도는 그냥 적분을 해도 어때? 편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봤자 다항함수 적분이니까. 됐어? 그래서 sin x를 t라고 치환을 하고요. 자, 해볼게요. 그럼 sin x를 t라고 놓고 미분을 하시면 얘는 코사인 x가 되고 얘가 dt dx의 형태가 되는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치 바꿔가지고 dx 자리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이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인테그랄 자 갑니다. 1-t제곱이 되고 곱하기 코사인은 다 지워지니까 그냥 뭐가 돼? dt라는 형태만 이렇게 남는다는 거지. 됐니? 자, 그러고 나서 계산을 마무리 지어주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t세제곱이 되고요. 더하기 t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c가 붙는 거고 그럼 t 자리에 뭐 대입해주면 돼? sin x를 대입해주시면 되겠네요. 됐니? 그러고 나서 계산 마무리 지어주시면 f2분의 파이 값은 정답 3분의 8이 나온다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자 정리하시면 자 삼각함수가 세제곱 이상 즉 3차 이상이 들어갔을 때는 일단은 이렇게 변형해서 차수를 좀 낮춰주시라는 거. 알겠나요? 차수를 좀 낮춰준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치환적분법을 사용하셔라 라는 거야. 그냥 이 자체를 가지고 치환적분 사용하면 문제 답이 안 나옵니다. 아시겠지? 그럼 사인 세제곱도 마찬가지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정리하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옆에 페이지 4번 보겠습니다. 자, 개념 4번을 볼게요. 자, 개념 4번 문제도 보시면은 0부터 4분의 파이 사이에서 fx와 도함수 f'x가 있는데 문제에서 지금 f'x의 식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얘가 탄젠트 1제곱, 탄젠트 2제곱, 탄젠트 3제곱, 탄젠트 4제곱이야. 그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적분을 해나갈 거냐? 라는 거죠. 그럼 나는 이걸 이제 이렇게 보겠다는 거지. 잘 봐. 얘랑 얘인데 이렇게 묶어보면 자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요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가 있어. 그러면 요게 지금 공통인수가 탄젠트잖아요? 맞아요? 그럼 공통인수가 탄젠트고 이쪽도 공통인수가 탄젠트지. 그러면 적당히 내가 두 개를 묶어가지고 두 개를 묶어가지고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잘 봐. 앞에 거 두 개를 묶어볼게요. 자 그럼 앞에 거 두 개를 묶는다고 생각을 하면 탄젠트 x가 되고 이거 쓰지 마. 1 플러스 탄젠트가 되고요. 아유 귀찮아.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탄젠트 세제곱이라고 묶고 얘를 1 플러스 탄젠트라고 놓는다? 이렇게까지. 그러면 얘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1 플러스 탄젠트가 되고요. 여기는 뭐가 되냐면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세제곱이 되거든? 그러면 요것도 탄젠트로 묶을 수 있죠.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탄젠트 곱하기 탄젠트 1 플러스 탄젠트 그 다음에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뭐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요 식을 갖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요 식을 갖고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서 이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니까 변형이 좀 가능한가를 생각해 보는 건데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뭐였어요? 시컨트 제곱이죠. 네, 시컨트 제곱이에요. 그죠? 시컨트 제곱. 그럼 잘 봐. 시컨트 제곱이 딱 보이는 순간에 머리가 팍 돌아가는 게 얘는 뭘 미분하면 돼? 탄젠트를 미분한 도함수죠. 그지? 그럼 탄젠트를 미분한 도함수가 시컨트 제곱이니까 오 약간 이쪽에서 뭔가를 치환을 했을 때 미분한 형태가 뭐 한 거야? 곱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나는 얘를 이렇게 봐도 되겠네. 잘 봐. 얘를 자 요렇게 있죠. 요거 탄젠트 자 이제 제대로 쓸게요. x 더하기 탄젠트 제곱 x야. 그 다음에 여기가 시컨트 제곱 x가 붙어 있거든. 그러면 이 상황에서 탄젠트 x를 t라고 치환해. 됐니? 그럼 탄젠트 x를 t라고 치환하면 얘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 되고요. dt dx가 되죠. 그러면 요 식이 f'이었으니까 얘를 적분한 거를 그대로 끌고 와 보면 인테그랄 얘를 t라고 놨으니까 t 더하기 t제곱 되고 시컨트 제곱인데 이거랑 이거의 위치를 바꿔줘서 곱해주시면 시컨트 제곱이 날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이 뭐가 돼요? dt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 계산하시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 3분의 1 t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t 제곱이 되고 플러스 c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다시 뭘 대입해 주면 돼? 탄젠트 x를 대입해 주시면 문제식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치환적분이나 부분적분 할 때 이 모양을 맞춰가지고 가는 게 생각보다 좀 까다롭거든? 문제를 실제 푸시다 보면 과연 뭘 치환해야 될까 뭘 치환해야 될까 뭘 치환해야 될까 이런 고민인데 결국 원칙 자체는 이거예요. 치환적분법을 쓰기 위한 좋은 형태는 합성함수의 형태로 g fx 곱하기 f'x꼴을 만들 수가 있던가 아니면 분모 자리가 원함수가 들어가고 분자 자리에 도함수가 들어가는 이 형태를 만들 수 있던가. 즉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어떤 식이 주어지던 간에 변형을 해나가는 모양을 바꿔나가는 모든 포커싱은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요 두 가지 모델로 맞춰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합성함수를 한 문제 안에서 2번 써줄 수도 있어요. 치환적분법을. 필요하다면. 근데 이제 치환적분법을 2번 쓰는 순간에 이제 4점짜리가 돼요. 하나는 t로 치환해서 정리하고 다시 그걸 s로 치환해서 또 정리해. 정적분 계산 들어가면.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고 여기다가 탄젠트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삼각함수가 은근히 까다로워요. 삼각함수 치환적분이. 일반적인 유리함수, 무리함수보다 삼각함수 치환적분이 좀 까다로우니까 이런 부분들 잘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388페이지. 자, 지수로그 함수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개념 5번 보세요. 자, 개념 5번 보시면 갑니다. 1번 갈게요. 1번 보시면은 fx라는 함수가 뭐라고 돼 있냐면 인테그랄 x 곱하기 익스포넨셜 x제곱 dx래요. 자, 이렇게 돼 있대. 그랬을 때 요 x제곱에 네모 치시고요. 얘가 무슨 역할을 해? f야. 됐니? 그러면 요 x가 무슨 역할을 해? f 프라임의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미분하면 2x니까. 물론 실수배는 좀 해줘야지. 됐니? 그러면 x제곱을 우리는 뭘로 치환해요? t라고 치환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미분 때리시면 2x가 되고 얘가 dt, dx라고 이렇게 형태가 바뀌는 거지.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ft를 구하시면 ft는 인테그랄, 자, 요 자리는 그대로 x 써주고요. 곱하기 익스포넨셜 t라고 써주고, 자, 요거 위치 바꿔서 대입하시면 요 자리에 2x분의 1 하고 2x분의 dt라고 쓸게요. dt가 대입이 되니까 x가 그대로 약분이 되겠지. 됐니? 따라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결국 2분의 1 앞으로 빼주시고요. 요거 적분하시면 되니까 그대로 적분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요? 오케이? 익스포넨셜 t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 익스포넨셜 t가 나오는 형태가 되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가 돼요? c라는 걸 붙여주시면 되겠지. 그러면 문제에서 f0이 1이라고 그랬으니까 c값 찾은 다음에 f1값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로그 함수도 한번 해보자. 2번. 자, 로그 함수. 자, 로그 함수는 fx가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fx가 인테그랄 얘는 x분의 4 곱하기 ln x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제곱의 형태가 붙어있죠. 그러면 요 식을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얘는 인테그랄 잘 봐. 4 곱하기 ln x의 전체 제곱 곱하기 이렇게 보셔야죠. 세제곱이에요. 네, 세제곱이어도 네, 이렇게 보셔야죠. 그러면 잘 보세요. lnx를 미분하면 얘가 나오잖아. 곱의 형태로 봐야죠. 그지? 자, 그러면 lnx를 뭘로 치환해? t로 치환하죠. 그럼 lnx를 t로 치환하면 dx를 바로 구할게요. dx는 뭐가 돼요? dx는 x dt가 되죠. 그래서 정리하면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식이 4 곱하기 t 세제곱 이거 x분의 1이 요거랑 상쇄가 되니까 dt가 됩니다. 따라서 요거 정리하시면은 얘는 t 4제곱 더하기 c가 되는 형태가 돼서 lnx의 전체 4제곱 플러스 c와 같다. 이렇게 보셔도 되지. 알겠니? 자, 근데 자, 여기서 이제 봐봐. 자, 요거를 조금 더 빨리 가져가면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 자, 4 세모 세제곱에 세모 프라임이지. 그치? 그러면 이 구조가 딱 뭘로 보이냐면 g f x g 프라임 fx 곱하기 f 프라임의 형태죠. 자, 쌤이 부정적분은 항상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분의 역연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를 부정적분한다는 뜻은 결국 미분한 결과가 얘라는 뜻이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근데 구조가 지금 4 세모 세제곱 곱하기 세모 프라임이니까 이거랑 똑같죠. 그럼 gx가 뭐냐는 바로 추론이 가능하지. gx는 뭐야? x 4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그냥 세모
4제곱 더하기 C라고 바로 가져가셔도 된다고. 항상 요 구조를 이해를 하세요. 부정적분이라는 것은 얘를 미분한 거죠. 그러면 미분한 거를 거꾸로 결과가 얘가 나오는 애가 뭘까? 라는 것도 생각하면 계산하는 과정이 훨씬 더 간결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식으로 정리해주면 이런 뜻이 돼. 인테그랄 잘 봐. G' fx 곱하기 f'x dx 이렇게 써진 식 있잖아. 그럼 얘를 바로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G fx 더하기 C요. 요거는 공식처럼 외우셔도 괜찮아요. 요 모양이 보인다면.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합성함수 미분의 뭐가 된 거야? 합성함수 미분의 역연산을 의미하는 게 바로 요 공식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적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94페이지를 봅시다. 자, 394페이지에 보시면 다항함수와 로그함수의 부분적분이라고 나와 있지? 개념 2번에. 자, 다항과 로그입니다. 근데 부분적분 다시 복습하면 부분적분은 완전히 다른 두 함수가 완전히 다른 곱함수의 형태를 미분하는 거고요. 따라서 얘는 대응되는 미분법이 뭐라고 그랬냐면 곱의 미분법과 대응이 됩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세팅해 줘야 된다고 배웠냐면 적분할 함수와 미분할 함수를 세팅을 해줘야 돼 기본적으로. 그래서 로다 삼지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로그 함수가 미분하기 쉬운 애, 지수함수가 상대적으로 적분하기 쉬운 애. 따라서 미분할애와 적분할을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보자 라는 얘기였고, 그래서 구조상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랬지. 자, 인테그랄이고요. 갑니다. f' 곱하기 g dx라는 요 친구를 한다면 나는 요 f' 자리를 뭐라고 설정한 거냐? 적분하겠습니다 라고 설정을 한 거고, g라는 애를 뭐라고 설정한 거야? 미분할 애를 설정을 이렇게 해준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적분할 애를 먼저 적분해 주시고 g 그대로 써주고,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요거 그대로 가져와서 f 써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한 거 써주면 g'이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dx다 라고 이렇게 써준다는 거. 됐니? 그래서 미분할 애와 적분할 애 세팅 잘 하시고, 거기 다시 교재 보시면은 어디 갔어? 그 389페이지에 개념적인 부분에서 로다 삼지 얘기하고 미분 그대로 써주고 미분하고 그대로 적분하고 그대로 써주고 요 구조. 여기서는 적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여기서 적분 적분이 미분 이렇게 가는 거. 자, 그리고 쌤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한 번만에 끝난다고 해서 안 끝난다고 그래서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재수 없으면. 알겠지? 그러면 뭐 해야 돼? 돌려야 돼. 또 계속 돌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난 시간에 도표적분법까지 가르쳐 드렸죠. 다항함수가 곱해져 있을 때는 도표적분법 이용하면 조금 더 빨리 풀 수가 있다라는 거. 자, 하나 해볼게요. 그러면 2번에 2번 보세요. 개념 2번에 2번. 자, 근데 개념 2번에 2번 보시면은 지금 다항이랑 로그잖아.
다항이랑 로그인데 요거 다항함수가 미분할함수예요? 적분할함수예요? 적분할함수죠? 왜냐면 로그가 미분할함수의 끝판왕이니까. 그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미분할함수잖아. 그럼 이때는 다항함수 곱해져 있다고 그래서 도표적분법 쓰면 돼? 안 돼? 이때는 안 돼요. 도표적분법 의미가 뭐였어요? 다항함수는 계속 미분을 하면 제로에 수렴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제로로 가니까 다항함수를 미분할 때가 중요한 거지 다항함수 적분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그 방식으로. 그냥 하라는 거야. 그냥. 자, 그럼 해볼게.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 가보겠습니다. 자, 2번 연습 좀 해볼까요? hx라는 함수에서 x제곱 곱하기 lnx라고 돼 있고 요거 적분해보자 라고 돼 있거든. 자, 그럼 얘가 적분할 함수였고 얘가 미분할 함수였나요? 됐나요? 자, 그럼 가볼게요. 적분합니다. 적분하시면은 3분의 1 x 세제곱이 될 거고요. 곱하기 얘 그대로 써주니까 lnx가 이렇게 되겠네. 됐어.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자, 여기 써주시면 그대로 써주세요. 적분한 거 그대로 써주고 얘 미분한 거 써주니까 x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곱해지겠지? 됐니? 그러면 다항함수랑 로그함수 형태는요. 기본적으로 다항함수와 로그함수는 부분 적분법을요. 한 번만 써주시면 돼요. 아주 특이한 경우 제외하면 무조건 한 번만으로 끝납니다. 왜 그러냐면 잘 봐. 얘도 다항함수인데 얘도 어차피 다항함수의 역수꼴이 나와요. 어떤 로그함수든 간에. 그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야. 모양이 통일이 된다는 거야. 모양. 알겠니? 그럼 정리해보면 이런 식이 되겠네. 얘는 3분의 1 x 세제곱 곱하기 lnx 이렇게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자 요거 계산하시면 보면 얘가 제곱이 되고 얘 사라지죠. 그지? 그러면 이거 미분하면 적분하면 3분의 1 그 다음에 x 제곱이니까 또 3분의 1 곱하기 x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는 9분의 1 x 세제곱이 되죠. 됐니? 그 다음에 뒤쪽에다가 뭐 붙여주면 돼? 마지막으로 부정적분이니까 c 붙여줘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정리하시고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h1이 9분의 8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되죠? 그럼 여기다가 1 대입해가지고 요 c값 찾아주시면 c값이 1이 나와요. 그래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넘어갈게요. 395페이지는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지수함수, 삼각함수, 부분적분 하는 거는 자 396페이지 갑니다. 396페이지. 자 제목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고배미분법과 뭐 부정적분이라고 돼 있죠. 근데 고배미분법과 부정적분이면 써나 부분적분이죠. 그러니까 고배미분법을 역으로 하는 게 부분적분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고배미분법이 느껴지면 적분한다 그러면 부분적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지. 그지?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4번을 해봅시다. 개념 4번에서 보시면 문제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야 fx에 대해서 fx 더하기 xf 프라임 x 거기 네모치고 별표 이게 잘 봐. 의외로 우리 재수생 애들 풀려봐도 자 고개 드시고 중요한 거 할 거야. 잘 봐. 그냥 여기까지는 지금까지는 단순 계산 연습이었다면 요거는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들이 이제 등장을 해. 그러니까 시험에서 그냥 단순하게 이거 계산하는 거 안 나와요. 물론 중간 계산 과정에서 필요하니까 내가 연산을 강조하는 거야. 니네가 문제를 어떻게 풀지 알아도 니네가 적분을 못해. 그건 말짱 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은 기본이야. 근데 그 자체가 답이 그 문제로 출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자, 그럼 이제 시험에 나오는 스타일을 좀 해볼 건데 의외로 이거를 해석을 잘 못해요. 이게 모의고사에서 되게 잘 나오는 표현이거든. 이게 되게 잘 나오는 표현이야. 근데 잘 몰라. 니네가 이걸 봤을 때 자 네모치고 껐다 네모치고 써놔. fx
더하기 xf 프라임 x라는 거는요. 얘는 xfx의 도함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구조가 되게 다양하게 표현이 돼. 되게 다양하게 어떻게도 표현이 되냐면 자, 잘 봐. 이거 딱 보는 순간에 얘가 이거의 도함수라는 게 체크가 돼야 돼. 이해됐어? 잘 봐. 이거를 보면 쉬운 거고 못 보면 틀리는 거야. 이걸 못 보잖아. 이걸 못 보면 헛짓거리 한다고 막 대입해보고 막 식하고. 왜냐면 여기가 등호가 또 붙을 테니까. 알겠니? 근데 의외로 이게 시험 문제로 탁 나오잖아. 보통 어디서 나오냐면 수능 기준으로 25번, 26번 이런 데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3점짜리로. 몰라. 눈뜬 장님이야 애들이.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본 개념이에요. 잘 보세요. 이 식을 딱 보는 순간에 의심을 하라는 거야. 뭔가 곱의 미분을 풀어헤친 형태라는 것을 의심을 항상 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진짜 많이 나와요, 이거.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 곱해지고 뭔가 더해진 형태인데 이게 뭐뭐랑 같다라고 해서 약간의 항등식의 구조가 나오는 거지. 항등식의 구조가 나온다면 항상 여러분들은 곱의 미분법이라는 것을 의심을 하세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 모양. 아시겠죠? 그러면 요게 이제 곱의 미분법의 x 곱하기 fx의 도함수라는 뜻이니까 내가 양쪽을 이번엔 적분을 때리는 거야. 이 문제는. 양변 적분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xfx가 되고 자 우변에 뭐라고 나와 있어 문제에서 우변에 2x 플러스 1 곱하기 익스포넨셜 x라고 돼 있잖아. 걔가 이제 뭐가 되냐면 인테그랄 2x 플러스 1 곱하기 익스포넨셜 x dx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이 완성이 된 거지. 양변 적분을 하면. 요렇게 뽑아낼 수 있으면 잘 보고 계신 거고요. 이게 안 되면 연습을 하셔야 돼요. 눈에 익혀둬야 돼.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얘 적분하자. 얘는 무슨 적분이야? 부분 적분 해야죠. 다함수랑 지수함수 거리니까 뭐 도표 적분 써도 되고 그냥 요 정도는 그냥 해도 돼요. 알겠죠? 그냥 해봅시다. 자, 요거에 뭐가 돼요? 요게 미분하래. 얘가 적분하래지. 그치? 자, 그럼 갑니다. 2x 플러스 1 미분하래 그대로 써주고 적분한 거예요. 마이너스. 자, 요거 미분하세요. 2 익스포넨셜 x dx 이렇게 가죠? 자, 그럼 정리하시면 얘는 요거 계산합니다. 그러면 2x 플러스 1 곱하기 익스포넨셜 x 마이너스 자, 얘 적분하시면은 2 곱하기 익스포넨셜 x 그냥 나오죠? 됐어요? 그럼 요 식이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x 곱하기 fx라고 되고 얘가 요거 묶을게요. 요거 묶으시면 2x 마이너스 1 곱하기 익스포넨셜 x가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문제에서는 f1이 3, 2라고 돼 있죠. f1이 3, 2. 됐니? 그럼 f1이 3, 2라고 돼 있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이제 c는 생략이 됐네. 자, f1이 3, 2니까 1 대입해봐. 그럼 1 대입하시면 f1이 되는 거고 이게 3 익스포넨셜이고 1 대입하시면은 익스포넨셜 더하기 c가 돼서요. c라는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2 익스포넨셜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됐나요? 자, 그러면 얘가 2 익스포넨셜이 되죠. 오케이? 그럼 문제 답해. f2의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다 2 대입해봐. 그러면 2 곱하기 f2는 2 대입하시면 3 곱하기 익스포넨셜 제곱 더하기 2 익스포넨셜이 되지. 됐니?
그래서 문제 마무리 지어주시면 FE의 값은요. 계산하시면 2분의 3 곱하기 익스포넨셜 제곱 더하기 익스포넨셜과 같습니다. 요게 정답이죠. 자, 되게 중요한 거 지금 했습니다. 다시 정리. 요런 형태 fx 더하기 x 곱하기 f'x의 형태가 나오면 이거는 곱의 미분법을 역으로 한 거다. 미분한 걸 풀어 헤쳐 놓은 형태다라는 걸 체크를 잘 하셔야 돼.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게 안 보이시면 큰일 나십니다. 자, 잘 정리하시고요. 자, 마지막 397페이지. 개념 5번은 어렵잖아요. 자, 개념 5번 보겠습니다. 개념 5번은 연속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잘 봐. 문제에서 모든 실수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연속이래. 자, 그럼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려면 당연히 뭐가 같아야 되냐면 함수값이 같아야 됩니다. 구간에서 쪼개졌을 때. 그죠? 근데 거기서 나와 있는 게 지금 F'이 나와 있고요. F'이 뭐라고 돼 있냐면 문제에서 sin x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exponential x라고 돼 있어요. 아유, 너무 쉬워요. 자, 그럼 F 바로 구할게요. 자, F 구하시면은 sin x 적분하면 되죠? 그럼 sin x 적분하시면 뭐야?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고 x가 0보다 클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exponential x도 적분하세요. exponential x가 되고요. C2가 생기고 여기 빠졌어요. C1이 생겨요. 요거 상수를 요게 두 개를 써줘야 돼요. 얘는. 함수가 다르니까. 그래서 얘는 x가 0보다 작을 때입니다. 요렇게까지. 됐니? 자, 그럼 잘 봐. 첫 번째 관계식은 이렇게 나오네. 였다가 0 대입하고 였다가 0을 대입해 볼게. 그러면 첫 번째 관계식은요. 0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코사인 0이 1이니까. 그 다음에 C1이 되고요. 얘가 였다가 1 대입하시면은 익스포넨셜 되고 더하기 C2가 돼요. 요거식 하나 나오죠. 됐어? 연속이니까 같아야 되는 거지. 됐니? 잠깐만. 0이잖아. 아이, 1. 미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F-1이 얼마래요? 익스포넨셜 분의 1. 마이너스 1이 여기잖아. 그럼 여기다 대입해보면 두 번째 식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 더하기 C2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이네. 아, 그럼 C2는 얼마인 거야? 제로예요. 됐죠? 그러면 C1은 뭐냐? 2지? 2죠, 2. 자, 문제 계산하시면 답이죠. 어렵지 않죠, 저를? 그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부정적분에 대한 얘기. 치환적분, 부분적분 하는 방법, 뭐 기본적인 계산법 연습하고 해봤습니다. 사실은 근데 늘 얘기하지만 적분에서의 핵심은 뭐야? 정적분이야. 알겠지? 정적분 계산하는 것까지. 자, 그래서 10분 쉬었다가요. 이제 정적분으로